오늘은 각 피규어에 대해서 논문에 달린 영어로 된 설명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플 데이터인데 수많은 인터루킨과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 중에서 인터페론 감마와 IL-33이 가장 높게 발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IL-33의 리셉터인 ST2가 또한 높게 발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겨 1의 A에서는 IL-33 mRNA 발현이 감염 후 3일째, 5일째에 가장 높았고, LCMV RNA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그 경향성이 같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겨 1의 B를 보시면 IL-33이 LCMV에 대항하는 CTL의 반응성에 정말 IL-33이 중요한지 확인을 해보고자 IL-33 유전자가 낙아웃된 마우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GP33이라는 LCMV의 이뮤노 도미넌트한 항원을 이용하였는데, 이 항원의 특이적인 CTL의 넘버와 프리퀀시를 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은 IL-33이 낙아웃된 경우에 GP33 특이적인 CTL의 넘버가 90% 이상만큼 대조군에 비해서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IL-33이 낙아웃된 경우에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또한 마찬가지로 대조군에 비해서 75% 이상만큼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IL-33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건강한 셀에서의 IL-33은 전사인자로서 발현이 되었을 때 크로마틴과 결합을 하고 컴플렉스를 이루고 해당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네크로틱한 셀로부터 방출된 IL-33의 경우에는 ST2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시그널링을 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겨 1의 B의 결과처럼 IL-33 유전자가 낙아웃된 마우스에서 CTL의 반응성이 감소한 이유가 IL-33의 어떤 역할 때문인지 확인을 해보고자 여기서는 IL-1R-L1FC라는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L-1R-FC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바깥 환경에서 IL-33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트랜스제닉 마우스입니다. 서플 데이터를 보시면 IL-1R-FC 마우스와 같은 경우에는 IL-33 유전자가 낙아웃되었을 때 항원 LCMV 특이적인 CD T셀의 넘버와 프리퀀시 모두 감소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CMV 특이적인 GP33 특이적인 CTL의 넘버와 프리퀀시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에서도 마찬가지로 GP33 특이적인 CTL의 넘버와 프리퀀시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GP33 특이적인 CTL뿐만 아니라 LCMV 항원 특이적인 NP396 그리고 GP34라는 LCMV 항원이 있는데 두 가지 항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ST2가 낙아웃된 상황에서 NP396 특이적인 CTL의 넘버와 프리퀀시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GP34 특이적인 CTL의 넘버 프리퀀시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세 가지 LCMV 에피톱으로 실험을 해보았는데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의 결과와 유사하게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서머리를 해보면 IL3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IL33이 세포의 바깥 환경으로 방출이 되어서 ST2 수용체에 바인딩을 하고 시그널링을 보내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LCMV에 대항하는 CTL의 반응성이 증폭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겨 1의 D는 IL33이 알라민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프로덕티브한 바이럴 레플리케이션이 LCMV와 MHV68 감염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 둘이 아데노바이럴 벡터와는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겨 1D를 보시면 레플리케이션이 불가능한 백신 벡터를 와일드 타입 마우스와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에 각각 넣어 주었을 때 둘이 매우 CTL의 반응성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LCMV 바이러스를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에 감염을 시켜 주었을 때에는 이 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 반응성의 정도가 매우 유사하였고 마찬가지로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또다시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밖에서 찔러 넣어준 IL33이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을 똑같이 흉내내서 백신으로 유도된 CTL의 반응성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백신화 바이러스 벡터와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을 이용하였는데 먼저 백신화 바이러스 벡터를 마우스 그룹에 찔러 넣어주고 그 후에 5일 동안 IL33을 계속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IL33을 계속 찔러 넣어준 그룹에서는 DP33 특이적인 CTL의 넘버가 대조군 PBS를 찔러 넣어준 대조군에 비해서 매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을 넣어주고 IL33을 찔러준 그룹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조군에 비해서 CTL의 넘버가 확실히 매우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TL이 초기 바이러스 감염 해결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J와 G 실험을 보시면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에 LCMV 바이러스를 낮은 도즈와 그리고 높은 도즈로 각각 감염을 시키고 실험상에서 바이럴 타이터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LCMV 바이러스를 굉장히 낮은 도즈로 감염을 시켰을 때에는 와일드 타입뿐만 아니라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초기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였고 LCMV 바이러스를 굉장히 높은 도즈로 감염을 시켰을 때에는 이 초기에 바이레미아가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의 경우에는 바이레미아가 종종 바이레미아가 증가하는 심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었고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와일드 타입 컨트롤 마우스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DNA 바이러스로 대표적인 MHV68과 백신화 바이러스를 위 실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염을 시키고 바이러스 타이터를 각각 측정해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의 경우 실험상에서 MHV68의 바이럴 타이터가 대조군에 비해서 10배가량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렁에서
그 백신화 바이러스의 타이터를 측정해 보았는데 ST2가 낙아웃된 경우 대조군에 비해서 1000배가량 더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피겨인데 그 LCMV 바이러스 스트레인 중에는 그 LCMV 암스트롱 스트레인이라고 해서 LCMV 암스트롱 스트레인을 인트라크레니얼리 뇌에 직접 감염을 시켰을 때 중추신경계에 CTL이 매개된 굉장히 치명적인 이뮤노패솔로지를 일으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암스트롱 스트레인의 LCMV 바이러스를 와일드 타입 마우스와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에 각각 감염을 시켰을 때 이 와일드 타입 마우스의 경우에는 10일 내에 거의 모두 죽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반면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뮤노패솔로지의 징후 없이 모두 살아남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으로 각 피규어에 대한 논문의 설명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